진행하도록 바랍니다. 아저씨.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경사관님들 일찍부터 또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전화가서 윤석열 정부의 반드시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의무가 있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서 총선 필승의 기세를 가지고 반드시 이번에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달라고 이곳에 또 찾아왔습니다. 최근 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국민의 목소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동감하면서도 간혹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진정 이번 총선을 지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총선이 되어달라고 다시 한번 읍소드리고저 이곳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열악하고 협소합니다. 특히나 이곳에는 여러 단체나 그리고 기관이 모여있고 대한민국 정치의 일번지라는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그러한 곳이다 보니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국민의 힘이 되어달라고 이곳에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니까 지난번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에 우리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의 현안에 따른 주장이 교차하면서 돌송사나운 장면들도 없지 않아 있었기에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 또한 사실인데 오늘은 그러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저희들의 생각을 해주고 함께 해주고 다행스럽게도 불미스러운 근조화이 치워졌습니다. 예, 여기는 이런 그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시민이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추구하는 것은 꼭지점은 하나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다시 한번 근조화를 철수해 주신 그러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우리가 내부에서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어져 다시 한번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망기치려면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해서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하에서 대한민국이 번영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기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그러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뒷받침하는 자유우파의 정당임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혼란된 것은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켰기에 지금 정치권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그 신뢰가 수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조국 일가족 범죄와 같은 대장동 사건과 같은 그러한 범죄를 권력형 범죄를 발본색원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 입문 9개월이 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좀처럼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입법 독재가 자행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법을 발의하고 입법해야 하는 율법기관이 때법으로 북성과 북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22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해서 비하하고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 비전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한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데에는 전적으로 국민의힘 자체의 문제가 있고 돌아가서 그에 부합하는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우리는 이미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목도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추대형식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당원들이 만장일치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이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호불호는 갈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 대표로 인정하고 그분이 추구하는 그리고 그분이 지향하는 모든 총선 대비 전략, 돌아가서 윤석열 정부를 계속해서 서포트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금 일치단결해야 되는 이 즈음에 몇몇 소수점에 불과한 돌아가서 마타도아가 자양되고 중상모략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보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만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론조사를 다 믿진 않지만 그 추세나 여론조사의 지금 표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당대표 분명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얘기도 일견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들의 얘기도 우리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시기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의 인원들의 의견 존중하면서도 우려스럽다는 얘기는 바로 한동훈은 국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에 부합하는 함께 가는 동료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 표현의 방법이 적법하지 않고 그리고 마타도아 형식으로 중상모략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차대한 그리고 우리 당원들로서는 자유시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자중자애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몸 상태도 최악입니다. 저도 10년 가까이 시민사회단체 리더를 하면서 최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이나 국민의힘 입장이나 윤석열 대통령님 입장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입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모든 주요 당직자, 지도자들의 입장이 거의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로부터 그 점수를 높이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만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호응받고 평가받는 그러한 국민의힘으로 거듭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이 끝이 아닙니다. 총선이 끝나면 더욱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것도 굳이 따져보면 정치권의 책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특히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100배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갖가지 현안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고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가까운 곳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한 목소리로 외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과거 문재인 정권 안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이 선거중앙관리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으로 움직였고 결과적으로 노정위와 노태악에 대해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많은 우리 사회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만족하진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안하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 분노를 폭발했던 단체가 저희 대한민국 애국심찰팀입니다. 저희는 과천 선거중앙관리위원회까지 찾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담아 분노를 표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5.18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유우파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의 수록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절차가 있다고 분명히 5.18 민주교역 민주의 문 앞에서 바로 제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개진할 때 앞뒤 거두절미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인용해서 중상모략하고 비하하고 폄하한다면 그것은 의도된 저희가 있는 그러한 공격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공론화되어 있는 갖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대재해법 때법으로 단행되었습니다. 당장 우리 민생에 직결됩니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 지금 여러분들 몸살을 겪고 있고 벌써부터 앓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이재명 당에서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감언이설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자가 사업을 못하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자가 없는데 무슨 노동자를 위한단 말입니까? 바로 이재명 당에서 추구하는 것은 노동자를 빌미로 해서 갑질 노조의 상위권의 기득권을 차지한 그자들을 위한 깨법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바로 그러한 현실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했습니다. 선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지표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지금 공천으로 이렇게 저렇게 또 이재명 말 한마디에 또다시 악법이라고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강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날 우리 국민들이 그 법을 강행했던 심상정조차 우리 국민 앞에 사과를 했던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꼼수정당, 이 꼼수정당들이 또다시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임은 오로지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 아닌 누군가 이재명과 같은 한두 명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퇴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말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여건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그러한 꼼수 선거에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겨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우리 국민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반드시 전략과 지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정한,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인정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반드시 필승지세로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이번 총선을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것은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결과가 나쁠 때 우리는 또다시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과가 나쁠 때 모든 포괄적 책임을 국민의힘의 당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결자해제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기는 것을 한동훈 위원장 이하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로 전략을 가지고 이번 22대 총선은 국민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응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못났다 해서 우리가 부대기 무서워서 장담하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것이 100%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동료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유권자의 정당한 한 표를 정의롭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총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권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도 세상에 쫄로 보이냐라고 대들 때도 많습니다.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정치권이 쥐락펴락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이 동료 시민들이 대우받을 때가 바로 선거철입니다. 여러분들 갖가지 문자가 그리고 아주 친절한 문자가 그리고 길에서 그렇게 거만하고 기고만장했던 정치꾼들도 최근에는 여러분들 앞에 목을 조아리고 그리고 친절한 말투로 정말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미사여구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그자들은 4월 11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본래의 정치꾼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꾼을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는 22대 총선 이후에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만 남기를
간절히 염망해 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나라의 기초를 가지고 동력을 제공하면서 우리 국민의 또 우리 민심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공당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려면 우리 유권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전쟁 6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승리하기만을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불구 뜯어도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국민의힘의 수뇌부에 대해서 흔들어 봐야 제일 좋아할 인간은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년 5년을 왜 울었습니까? 지난 정권의 폭정에 우리 국민들이 왜 국민 대우를 못 받았습니까? 저자들은 자기들끼리의 카르텔 커넥션에 우리 국민들을 두 동강이 세 동강이 내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권력형 범죄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곳에서 국민의힘을 응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에게 꼭 승리해 주십시오라고 그 길을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왔지만, 당장 내일 모레 저희 대한민국 애국자팀은 또 저희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서초동 천망농성장으로 귀환합니다. 바로 여러분, 내일 모레가 조국 일가족 범죄의 사실상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조국이 2심 항소심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봉투의 송영길이가 서울구치소에서 창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돈봉투의 수괴, 다시 말해 현직 배지를 달았던 인간들도 2년 1년 8개월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수괴인 송영길이가 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정상국가입니까? 이번 총선은 비정상국가를 정상국가로 환원시키는 그러한 총선이 될 것입니다. 조국 일가족 범죄의 정경심이가 8달의 가석방을 받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추가 기소권 자기 아들 조언으로 인해서 1년, 그것도 억울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정경심은 조국과 운명 공동체이고 경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까지도 법의 심판을 마치지 않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우리 국민의 임계점을 넘어설 정도로 분개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MZ세대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자괴감을 선사했던 바로 조국 일가족 범죄, 이러한 것들을 일선에서 검사 시절부터 추적하면서 갖은 여러분들 수모와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저는 두 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리고 과거지사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타부타로 따집니다. 윤석열에게도 한동훈에게도 역사적으로 본인들의 업보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두 분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는 사실, 이것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인정한다면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 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그 동력을 제공하고 함께 부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꼭 그렇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출국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모습을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모습도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국민들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무슨 사리사욕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에 입문한 지 한 달 간 넘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날 당원들이 원치 않으면 비대위원장 자리 수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고 무슨 그렇게 잘못이 있고 사리사욕이 있다고 이곳에 근조안을 겁니까? 저도 어제까지 동료였지만 제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근조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노하고 분개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4년 전 정확하게 2022년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도에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더 정확하게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탄압 아닌 탄압과 그리고 그 북쪽에 맞서서 외로이 고군분투할 때 저희가 대검찰청 앞에 하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함께 없지만 그 당시 우리 김상진 단장도 함께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우리 시민단체는 전혀 예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추미애를, 박범계와 싸우는 윤석열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분이 문재인 북정을 그리고 문재인의 독선 독재에 맞서서 외로이 고군분투할 때 저는 부산지검, 용인, 진천 사법연수원을 전정긍긍할 때 저희 단체는 근조안이 아닌 응원의 축하안을 들고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우리가 한동훈을 응원할 때 그분이 정치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돼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그 역경과 그리고 탄압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독직 폭행을 했던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으로 무소 부렸을 때 저희는 한동훈을 보호했던 겁니다. 이성윤이가 지금 정치한다고 조국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과연 저 집단이 이재명만이 정상 국가에 부합할 수 있는 공당인지 여러분들은 뻔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희 오늘 우리 1인 미디어 유튜버들이 언론을 대체해서 더 많은 동시 접속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대로 국민의힘 앞에는 오늘 보시면 굉장히 평온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서 갖가지 이슈를 가지고 국민의힘 앞에서 이런저런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격려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재명 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는 그 빈틈을 노리고 감정 취해를 하고 기획 음모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몇 안 되는 근조안을 세울 때 왜 이곳에서 개딸들이 춤을 추고 좋아하는 것입니까? 왜 이곳에서 그 개딸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 자들이 누구의 개딸입니까? 바로 이재명 당의 개딸 아닙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내고 싶은 목소리가 있더라도 이제는 총선 때까지는 단일 대우를 갖춰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이 있어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다고 다 말하고 봤다고 다 말할 수 없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목소리도 자중하면서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고 미우나 고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주기를 염원해야 됩니다. 이곳에는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한동훈을 응원하는 그 하늘타리가 있습니다. 이 하늘타리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 피켓이 엊그제 만든 피켓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이것을
들고 함께 외쳤던 우리의 동료, 지금은 안타깝게도 영호의 몸이 되어 있지만 우파 삼촌이 이 피켓을 들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응원했던 바로 이 의미 있는 이 피켓입니다. 사람은 비록 우리와 함께 없지만 그 당시 함께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면서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취재하고 동고동락했던 이 피켓을 오늘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기운을 받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흔들림 없이 이번 총선은 한동훈식 총선으로 이끌어 가야만이 그 결과에 우리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수 많은 예비 후보자들 그리고 당직자들, 지금은 단일 대우를 갖춰주십시오.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실 출신의 대통령실을 이름을 빌어서 인지도와 지명도를 높였던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 백의종군해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결자 해지해야 됩니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그늘 아래서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대통령실 출신을 부각시키면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 파리를 했던 그런 사람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위를 갉아먹고 있는 이러한 쓰레기들, 이 자들이 뻔뻔하게 어떻게 총선에 나온다고 명함을 돌리고 다닙니까? 저희는 분명히 목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출신 중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오게티,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 결자 해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회장님이 짧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힘내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짜리 회장입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경로하셨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재명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한 사람한테 나라가 휘둘리느냐.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장관님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이기는 공천, 이기는 선거를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부 그것을 비난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제부로 다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눈덩이처럼 보는 우리 동료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지지율은 우리 위원장님 지지율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가시는 후보군이 있는 곳에는 눈덩이처럼 동료 시민들의 여러 같은 응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실 때 우리 8월달이 클럽 회원들은 열심히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보다 훨씬 힘든 역경을 다 겪으셨던 분입니다. 몸소 겪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가진 수모도 당했고 좌천이라는 비명하에 전국을 전전긍긍하면서도 우리 국민에 위해서 그 검사직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최근에 보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입지가 좁아지면 정치권에 기생합니다. 지난날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 보십시오. 정치에 기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 문재인 북쪽 속에서도 견뎌내 주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이번 총선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총선 필승을 이루어내실 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리는 똘똘 뭉쳐서 전략을 가지고 한동훈 방식의 총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반드시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켜줘야 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의힘 앞에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이신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하 힘의 분들, 당직자들 여러분들이 함께 수국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매일 올 수는 없어도 매일 와서 지근거리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다 생각하시고 한동훈 위원장님은 힘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짧게나마 우리 유튜버 우리 주작지 대표 오늘 짧게 이곳에서 그동안에 그래 내가 그냥 해놓은 거야 이거 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다 정리가 돼서 안정된 모습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짝입니다. 불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3, 4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은 알겠습니다. 나라의 국경일만 되면은 광화문 현장에서 남자는 주머니를 뒤지고 여자는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또한 광화문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들쳐오고 성조기를 들쳐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외침이 나왔습니다. 또 한나라의 군수권자인 문재인은 외교를 한다 싶고 중국에 가서 8끼나 혼밥을 처먹고 또한 그 영부인은 가진 사치를 부리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50% 이상이 전과자입니다. 그런 거에 울분을 터뜨려서 가장 깨끗한 범죄자를 잡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2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외국에 나와서 원전과 방산산업으로 외화를 수지를 떠왔습니다. 그 2년 동안 한 일을 저 범죄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됐습니까? 지금 현안을 영화로 빗대면은 감독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또한 그 영화의 조연, 주연, 엑스트라 가진 출연자들이 많겠죠. 그런데 투자자라는 몇 안 되는 오파를 자칭하는 자들이 말 하나하나에 초수를 달고 그 출연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흠집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개봉날이 60일도 안 남았습니다. 영화, 즉 이 정권이 성공하려면은 이번 총선 60일 안에 선거dem이 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총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번 총선은 단순 그냥 선거를 치르는 총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눈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활이 걸린 총선이 바로 22대 4월 10일 총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 국민적 관심이 훨씬 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저희 우리 광화문 광장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또 다른 우리 우파 정당들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리더들, 대표들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십수년 한결같았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통일당도 자유민주당도 꼭지점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재명 한마디에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이렇게 흔들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재명은 더더덜도 아닌 피고인이고 피의자 신분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 용의자입니다. 범죄 용의자의 말 한마디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굳어졌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기회는 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군소정당들, 자유파의 정당들 기회가 왔습니다. 할 말도 많고 따져 물을 것도 많이 있겠지만 국민의힘을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는 말보다 실력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광장 세력들이 서름을 받았다면 이제 입증해 주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우리 광장 세력을 대변하는 우리 자유파 정당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제도권에 입성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동안에 수고가 많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과로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린 우호적 관계로 국민의 힘과 함께 우리 자유파 정당들도 당당하게, 선명하게, 공명하게, 중상모략 없이 깔끔하게 이번 총선에서 제도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저희도 애국수찰팀 우리 시민사회단체 모두 한 목소리로 응원하니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저 이재명 당과 같은 그러한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정당과의 전쟁 아닌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여망 따라 가리키는 달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주사위는 던져진 총선에서 우리 자유파 정당들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가달라고 함께 하자고 감히 제가 입소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청년 대표 최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는 물론이고 현장에서도 함께하면서 신변보호는 물론이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어주고 있는 우리 청년 대표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곳에 오기에는 학교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학생 대표의 목소리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더 나가서 국민의힘의 응원의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TV에서 다큐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면서 소도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보다 더 이전에 제사장들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범죄자가 들어가면 그 나라의 행정권도 그를 어떻게 잡아서 범죄 현장을 피우지 못합니다. 이런 전 근대적인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재현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재명은요 감옥을 가도 벌써 갔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범죄 현장이 한두 개도 아니고 대장동, 대편동, 성남 FC, 대북 불평동 등 이상한 혐의점들이 그리고 상당히 중대한 혐의점들이 너무 많은 범죄자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상적인 사법권을 행사되고 있는 나라라면 이재명 몇 년 전에 이미 감옥을 갔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수사관 일정을 지 마음대로 정하고 재판 일정을 지 마음대로 정하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한 몇 분만 재판장에 있다가 바로 퇴정하고
이런 나라가 지금 2024년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그냥 두셔야 되겠습니까? 지금요, 좌파랑 우파랑 싸우면서 좌파가 옳다, 우파가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재명과 그 분수 세력들 옹호하는 그 운동권 세력들을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 고생을 한 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운동권 카르텔 때문 아닙니까? 문재인이 민변 출신들을 영입하고 이상한 시민단체들을 영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카르텔들이 형성되어 왔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들을 다 박살내고 원성국기 시켜놓겠다고 했는데, 복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조화환이나 보내놓고 내부 총질을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적들보다 더 추악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조화환을 보내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근조화환을 지키면서 그것을 홍보하면서 방송하던 신의하우스 신혜식, 그리고 애국자들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주란 씨 같은 이런 행동은 옳지 못합니다. 이 시민단체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모두 나서서 이러한 일탈 행위들을, 치명적인 일탈 행위들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시민단체 활동에서 징계를 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생업이 있고 회사가 있고 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4학년을 마치고 저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깜짝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까? 저번 대선도 그렇고요, 저번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저번 총선도 그렇고요, 이 정권이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조리, 운동권 부조리, 이재명 부조리를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들이 그냥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자원, 그리고 돈이라는 자원들을 다 들여서 이거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노력들이 깎여나가도록 근조화환이나 보내면서 국민의힘에 죄를 뿌리고 있는 인간들은 그냥 시민사회 단체를 떠나십시오.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후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에 대한 후원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누군가 후원을 해주겠다는 그 욕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거면요, 차라리 나가서 본인들이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사업을 구상하십시오. 여기서 죄를 뿌리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갈라치게 하지 마시고, 그 머리를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더 벌 수 있는 합법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머리를 쓰란 말입니다. 본인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면요, 그건 잘못된 삶입니다. 나이도 좀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정치를 더 퇴보시키려고 심지어 보수익화를 쓰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번 4월 총선을 계기로 한동훈 위원장이 하신 운동권을 첫 번째로 청산을 하고, 두 번째로는 보수정당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운동권 청산이 먼저 큰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서 국민의힘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그리고
원래 우리 세력들이었다가 우리를 배신하고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응징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띄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평일 오전 누구나 출근해야 되는 시간, 저희들도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기 빠진 날이에요. 기 빠진 날 국민의힘 앞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모들이 보면 참 어떻게 생각할런지, 귀하게 내놨더니 국민의힘 앞에 가서 소리나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고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고언하건대 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 총선이 아름답게 끝나는 그날까지, 구체적으로 4월 11일까지 우리가 선명하고 공명하고 국민의힘에 응원하고 국민의힘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행사와 집회에는 저희가 선순위 집회가 있다 하더라도 양보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처럼 방금 전에 우리 청년 대학생이 얘기한 대로 어떠한 일탈행위, 다시 말해서 개딸은 물론이고 우리 진영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대한민국 애국주찰팀은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처럼 달려올 것입니다. 어떠한 양보도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총선입니다. 그것을 이 엄중한 총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번 총선 승리에 교묘하게 우회적으로 총선을 방해하는 세력, 이 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단체에 사활을 걸고 저희가 분명히 공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인정하고 국민들이 함께하고 국민의힘이 함께하는 그러한 22대 총선을 방해하거나 분란을 야기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우리 함께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발언만 인용해서 짜깁기로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상대가 자연인의 신분이 아닌 공당의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분에 대한 공격, 비난, 비평, 이것이 순수하지 않고 의도된, 기획된, 음모된 그러한 저격이라면 그러한 것을 막아내는 것 또한 자유파의 시민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명의 유튜버를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전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최근에 국민의힘 앞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개탄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단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수차례 전화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행스럽게도 오늘의 국민의힘 앞에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다행스럽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대한민국 국민들, 해외 교민들, 시청자들에게도 저희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이곳에는 근조 하한도 없고 다른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에 대한 인신공격을 나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평온하고 이제 각 자유파 정당들이 각각의 전략과 지략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 소음을 신경 쓰면서 가장 최저의 음량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익히 잘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통상의 집회가 아닌 분위기로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유튜브 말론TV의 대표를 모셔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창하면 화이팅! 2회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화이팅! 화이팅! 한동훈! 화이팅! 화이팅! 국민의힘! 화이팅!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화이팅! 알았어. 자, 여러분들, 저희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한동훈을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리에 보시면은 무언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이 자리에 근조화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조화환이 가득 차 있고 그 앞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이 조롱을 하고 춤을 추고 좋아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말이죠. 그 근조화환을 세운 세력이 개딸이냐?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싸워온 우리 우파 동료들이었습니다. 놀랐지 않습니까? 지금 저분들이 이곳에 근조화환을 갖다 놓은 의미는 죽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 죽어라. 한동훈 죽어라. 도대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은 우파요.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우파가 선별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을 끌어내리고 한동훈을 끌어내리고 현 정권 망하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우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생각과 소신 궁금합니다. 누구나 다양한 생각과 소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내전인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이제야 대한민국이 바뀌려고 하는 이 시점에 지금 대한민국을 바꿔야 될 주체가 되어야 할 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이 죽어라고 그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죽으라고 근조화환을 갖다 놓는 미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근조화환을 갖다 놓은 우리 우파 동지 여러분들, 한동훈 위원장을 끌어내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까? 국민의힘이 망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모든 행위에는 장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총선이 64일 남았습니다. 단 64일 남았습니다. 함께 우리가 싸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영이라는 죄다 많은 새끼가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는 폭망시키고 외교는 왕따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들, 공의를 우선하는 사람들, 적폐청산이라는
시뻘건 유명 아래 모두 억압받고 핍박받고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바뀐 것을 모르겠다, 바뀌어도 좋아진 것을 모르겠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지분들이 말씀한 대로 국민의힘이 족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족도 못한 이유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요즘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바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국민의힘이 못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끌어내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에게 권한을 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원하는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준전시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살아갈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선을 앞두고 근조화하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우파 시민 동지 여러분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아식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비아식별합시다. 그리고 뭉칩시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이 압승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하고 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화이팅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잘해. 자, 국민의힘! 화이팅! 화이팅! 두 번이요. 국민의힘! 화이팅! 화이팅! 한동훈! 화이팅!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쪽이 조용해요. 오늘 분위기가 국민의힘 당사 여의도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제 이재명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내시고 호시탐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욕심을 꺾이고 공약까지도 철회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발표한 이후에 각 당이 정치적 계산법이 분주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좀 전에 우리 한동훈 대위원장님 당사에 출근하셨지만 그 이재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근거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또 다른 전략과 지략을 모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가짜뉴스, 반관계, 이간질로
우리 제도권에서 또 밖에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까지도 이 자유끼리 계속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다는 거 익히 아실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까지 침범해서 몰카와 몰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획된 음모 범죄입니다. 최재형은 지금 수사선상에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총선 전에 훨씬 더 자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국민의힘 앞에서 근조화를 하는데 소셜팀이 전광훈 목사님이 했을 것이다, 신의 한 수가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방송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최소한 자유통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제가 추론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국민의힘 당사 로고가 있습니다. 저 국민의힘 간판 옆에 자유통일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정면에 아름답게 보이는 두 당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홧김에 소방질할까봐 우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의 말씀에 홧김질하면 가정이 풍비박산되면 그 아이들은 고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 그거 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한다고, 그리고 분통 터진다고, 분노한다고 홧김에 바람 피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다 풍비박산되고 우리 국민들 고아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때 대한민국 한국 정치 발전할 수 있고 제도권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권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우리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끼리도 서로 이간질을 하고 반관계를 꿰면서 못된 멋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 싫다고, 그거 밉다고 거리로 나와서 외쳤던 거 아닙니까? 우리 더 이상 우리끼리라도 주도적으로 이러한 이간질, 반관계에 넘어가거나 현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좀 더 성숙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동료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바쁘고 평일날 출근길에 더군다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응원하면서 함께했던 많은 유튜버들과 1인 미디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분들의 모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스테이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한동훈을 방구석에서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거리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과 한동훈을 지킬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도 절박할 시기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많이 내시고요. 오늘 특히나 우리 함께하는 그러한 유튜브들 중에 가세연에서도 사실 일정에도 없는 그러한 현장 취재를 와줬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풍시와 달리 전시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가세연이든 또 다른 어떠한 유튜브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적도 있지만 지금 12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이 걸린 선거, 여기에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당당하게 자유민주당은 자유민주당대로, 자유통일당은 자유통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향하는 바가 같다면 모두 윈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최소한 우리가 신의 한 수가 되었든 가로세로가 되었든
또 다른 어떤 유튜버가 되었든 간에 모든 걸 초월해서 그동안 문재인 국정 5년 동안에 서름아닌 서름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탄압에 우리가 힘들어한 것을 익히 기억한다면 꼭 한 목소리로 총선 승리 이끌어낸 이후에 각자의 목소리를 또 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로 갑시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 구호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외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의 집회는 사실상 1시간 예정이라 거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를 외치는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렴으로 3번 외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한동훈 등등의 앞에 선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뒤에 승리하라 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승리하라는 3번 하는 거로 하죠. 그죠? 괜찮죠? 네. 국민의힘! 승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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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승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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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승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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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예, 또 긴 시간 동안 또 촬영해주신 또 영상 송출한 유튜브들 고맙습니다.